어떤 걸 가정하고 풀었냐면 B2하고 3의 뭐와 자기장이 세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라고 가정하고 풀었어. 안 그러면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워. 간격이 또 동일하지 않아? 간격이 동일하니까 자기장이 색이 어떨 가능성이 커? 같다는 가능성이 크잖아. 판단만 하면 되는 거라서, 다시 뭐만 하면 되는 거라서, 판단만 하면 되는 거라서, 자기장이 색을 어떻게 둘 거야? 같게 둘 거야. 왜? 요 면적이 몇 개씩 그려져 있어? 같은 면적 기준으로 4개, 얘도 몇 개 그려져 있어? 4개 그려져 있잖아. 달라도 될 수 있겠지. 달라도 될 수 있겠지만, 같아도 될 수 있거든? 특별하게 얘기 안 했는 것 같아서,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 거야.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뭐가 주어졌니? P가 5D를 지날 때하고 몇 D를 지날 때? 8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줄과 자기장이 세기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된? 유도줄의 세기와 방향까지 어떻게 된대? 같대요. 이제 봤으니까 이건 이제 요 내용만 보고 풀려고. 그럼 5D를 지날 때 6D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무슨 변화만 있니? 앞쪽에서만 변화가 있죠. 다시 5D를 지날 때 어떤 변화? 앞쪽에서의 변화만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얘랑의 자기장의 변화만 보면 되는 거거든. 중간에 변화는 상관없어. 처음하고 끝까지고 풀면 돼. 그럼 얘를 갖다가 얘를 뭐 B0라고 하면 다시 뭐라고 하면 B0라고 하면 얘는 B 뭐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 얘를 B2로 두는 게 맞겠지만 이거 풀리기 힘들어. 둘 다 뭘로 두고 풀 거야? B1으로 두고 풀게. 그러면 뚫고 나오는 걸 뭘로 잡을 거야?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자기장이 변하는 얘하고 얘를 보면 되지. 중간에 변화가 상관이 없고 앞하고 이 변화만 보면 되는 거니까 둘이 자기장의 변화는 얼마로 읽어주는 거야? B1만큼으로. 다시 얼마만큼으로? B1만큼으로 변화가 생겨. 이게 유도 전류로 볼 거야. 근데 방향까지 똑같아야 돼. 다시 뭐까지 똑같아야 돼? 방향까지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몇 D를 지날 때야? 몇 D를 지날 때야? 8D를 지날 때로 가보자. 8D를 지날 때를 가보면 8D를 지날 때면 6D니까 2D까지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의 변화도 생기고 뒤에서의 변화도 생긴단 말이야. 근데 중간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변화는 뭐에서 뭘 빼줘야 돼? 마이너스 B1에서 뭘 빼줘야 돼? B0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B2라고 잡을 수도 있겠지만 B1으로 잡아도 풀어도 문제가 풀려야 되기 때문에 B1으로 잡고 뭘 빼줄 거야? B0를 어떻게 해줄 거야? 빼줄 거야. 그럼 음수값 나오지. 괜히 안 되지. 안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유도전류 방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똑같으려면 얘는 뭐가 빼줘야 돼? 마이너스 B0가 되셔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B0가 돼서 얘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은 얘랑 같으니까 넘어가면 몇이 되어야 돼? B0는 얼마가 돼야 돼? 2B1. 다시 몇 B1이 되시면 돼요? 2B1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몇 B1이야? 마이너스 2B1, 마이너스 2B1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다 풀릴 것 같은데? 응? 응. 그거에 맞춰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얘를 갖다가 B1, B2로 쓰면 머리에서 지진나. 알겠어요? 왜냐면 특별하게 세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로 잡고 풀려면 얘가 등식될 때 한 방에 풀려, 안 풀려? 안 풀려요. 목 아파.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 3에서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쵸? 안 그러면 B2로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1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돼? 얘랑 얘 부호가 어떻게 돼? 같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나오는 방향 아니에요. P에 흐르는 유도줄의 세기는, P가 2D를 지날 때하고, 그 다음에 11D를 지날 때가 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2D를 지날 때 2B만큼 변하고 있네, 변화가. 그쵸? 앞하고 뒤 보면. 그러면은 11 지날 때는 11을 지나면 11에서 6을 빼주면 얼마나 되니? 5를 지난 요 상황이네. 그러면은 여기만큼 변해. B1만큼 변하네. 요가 더 커? 여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2D를 지날 때가 크다라는 건 맞게 된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로 잡는 것보다 같게 잡아도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그렇게 푸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여기서 센스가 하나 필요했네요. 자,
별표 쳐놓고 33번 어렵습니다. 그 2를 자꾸 푸는 방식으로 가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34번은 그거보다 쉽지 않아? 네. 그러면 36번 정도만 풀면 되니? 35번, 6번 둘 중에 하나만 풀자. 시간이 없어서. 5번. 35번으로 갈까요? 네? 둘 다 18번으로 나왔네. 18번으로 나와도 전자기호도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4월이 어려워요. 6월이 6월이 좀 더 어려워요. 이거 몇 월 건데? 35번은 4월이고 어. 6번은 6월. 근데 뭐 난이도는 비슷할 것 같아. 꼭 그런 건 아니라서. 자,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4D짜리가 움직이네. 5D를 지날 때 유도전류 방향은 몰라. 그런데 9D를 지날 때는 유도전류 방향이 어느 방향이래? 플러스 Y 방향이래. 플러스 Y 방향 반시계지. 맞아요? 9D를 지날 때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렀다는 건 무슨 방향으로 흘렀던 거야? 반시계로 흘렀던 거야. 알겠어요? 네. 이거 따는 게 무슨 시계라고? 반시계,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로 흘렀어. 그러면은 9D를 지날 때니까 9D를 지날 때는 여기고 총 4D니까 9에서 4를 빼면 5D까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이네. 그치? 원래 동그라미가 증가하면 뭐가 돼야 돼? 시계가 돼야 되지. 근데 무슨 시계로 결정됐어? 반시계로 결정됐어. 누군가 감소한 게 결정한 거지. 누가 감소해야지 반시계야? 동그라미가 감소해야 되지. 그 동그라미 증가보다 감소의 폭이 어떻게 돼? 더 커야 되겠지. 그럼 따라서 얘는 몇 B보다 크다? B0보다 크다. 그럼 2B0 집어넣고 풀어 그냥. 알겠어요? 꼭 크다 하면 뭐 3B0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야. 크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5D를 지날 때는 X가 어떻게 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똑같이 전류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쵸? 똑같은 방향으로. 동그라미 증가니까 어떻게 돼야 돼? 시계가 흘러야 되겠네. 시계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시계니까. 네. 주영이 또 딴 나라가 있는데, 쟤? 다른 나라가 있어. 표정 보니까. 자, 주영아, 뭐 어디서 막혔어? 요 밑에 있는 거 막혔어? 아니요. 어디서 막힌 거야? 전문제가. 그 전 문제? 33번? 34번 지금 이거 푸는데 왜 지금 그 문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니? 이거 할 땐 이거 하고, 이거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고 가는 거지. 아저씨. 이거 할 땐 이거 하는 거고, 저거 할 때 저거 해야지. 이거 할 때 앞에 문제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문제를 못 풀 거 아니야. 너 이것도 못 풀었는데. 이거에 집중해봐, 일단. 이따 질문하고. 얘 플러스 어떤 방향이라고? Y 방향이라고. 플러스 Y 방향이면 시계야, 반시계야? 대답해. 시계 반대 방향이야, 반시계야. 반시계야. 그럼 9D 지날 때가 반시계라고. 9D에서부터 이게 4D니까 빼지면 몇 D까지야? 5D까지지. 그러면은 앞쪽에서는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증가해야 돼. 원래 뭐가 흘러야 돼? 시계가 흘러야 되는데도 반시계로 흐르려면 뒤쪽에서의 변화가 뭘 만들어줘야 돼? 반시계를 만들어줘야 돼. 누군가 감소해서 반시계를 만들어줘야 돼. 뭐가 감소해야 돼? 동그라미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러면 동그라미가 증가했고 동그라미가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뭘로 흘러야 된다고? 반시계로 흘러야 된다고. 그럼 동그라미 감소가 반시계가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시계가 더 많은 변화가 반시계가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러려면 똑같은 LV는 똑같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 가지고 판단하셔야죠. 누구지? 자, 어쨌든 이쪽에 변화가 더 크려면 무슨 변화가 커야 돼? 자기장의 변화가 커야지. LV는 똑같으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큰 쪽엔 이쪽이 더 큰 자기장이다. 그러면은 B가 아니라 B보다 어떻다? 크다. B보다 크다라고 쓰든가 그냥 나는 그냥 2B라고 놓고 써. 3B라고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지금 몇 D까지야? 5D야. 5D부터 4D까지가 D까지야. 그러면은 뒤쪽의 변화는 뭘로 만들어? X가 감소하지. 그치? X가 감소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동그라미 증가지. 둘 다 뭘 만들어? 시계를 만들어. 둘 다 시계를 만드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 시계. 시계면 만시계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시계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Y다. 그럼 세기는 누가 더 셀까를 판단해 봐야지. 그러면은 자 9D를 지날 때하고 몇 D를 지날 때하고 5D를 지날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시계도 있고 뭐도 있어?
반시계도 있고 얘는 둘 다 시계야. 그런데 이쪽의 변화하고 이쪽의 변화는 어떻게 돼? 똑같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변화에다가 더해준 게 세니 빼준 게 세니? 더해준 게 세니까 몇 대일 때가 더 세다? 5대일 때가 더 세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겠죠. 니들이 풀어 그 다음은. 알겠어요? 자, 주영 33번이 이해가 안 된다고?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를 얘기를 같이 해봐. 여기서 봐봐.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는 여기서 알려준다고. 5D를 지날 때하고 몇 D를 지날 때? 8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 세개 방향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5D 지날 때 하나 그려보고 몇 D 지날 때도 한번 그려볼 거야? 8D를 지날 때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러면 일단은 얘는 시계를 만들어 반시계를 만들어. 뒤쪽은 변화가 없고 앞쪽에 변하니까 동그라미가 증가야. 반시계야? 동그라미 증가가 반시계야? 이런 씨발. 잠깐 쉬는 시간 갔다 오면 바보가 되어가니? 동그라미가 지금 뭐가 돼야 돼? 반시계야. 그래서 얘는 반시계야. 어? 동그라미가 증가잖아. 반시계야? 아니지, 시계지. 시계야, 시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D를 지날 때야. 8D를 지날 때 8D에서부터 6D 빼주면 몇 D까지야? 2D까지지.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X가 증가하잖아. X가 증가하는데, 다시 X가 뭐 하는데? 증가하는데, X가 증가하는데, X가 증가하다고. X가 증가했어? 그러면 뭘 만들어? 반시계 만들어야 돼. 근데 얘는 뭘 만들었다고? 시계를 만들었어. 그럼 X가 증가하는 건 반시계니까 안 되잖아. 뭐가 돼야 돼? X가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겠네. 응? 근데 여기 X야. 여기 X야. 근데 얘가 만약에 B라고 하면 얘는 그냥 B야? 졸라 큰 B야? 졸라 큰 B야.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장은 그래요. 그래서 둘이 여기에서 얘를 뭐 해준 것만큼이 빼준 것만큼이 얘의 변화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둘이 뭐 해준 만큼이 빼준 만큼이 얘의 변화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아까 전 방식이랑 다르게 풀고 있는 거야. 방식은 뭐 한 가지 방법은 아니라서. 둘이 변화를 빼준 만큼이 얘의 변화 증가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자기장의 세계는 1에서 하고 3에서 비교를 해보래. 이 보라색에서 알려줬지. 여기서 자기장. X로 B지만 얘는 X로 졸라 큰 B니까 누가 더 자기장이 세야 돼? 1, 0이 더 크지. 1에서 이 자기장 방향 중요면 어떻게 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틀렸지. 디귿네요.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P에 흐르는 유도전류 세기 2D를 지날 때하고 11D를 지날 때를 그래. 2D를 지날 때. 그죠? 2D를 지날 때니까 6D까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몇 D를 지날 때? 11D를 지나. 11D를 지날 때는 11에서 몇을 빼주면, 6을 빼주면 몇이 돼? 5가 나오지. 5를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더 크니? 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변화를 갖는다고? 졸라? 큰 변화를 갖는다고. 알겠어요? 빼준 것만큼이니까 중간값을 갖게 생겨. 누가 더 큰 변화를 가져야 돼? 첫 번째가 더 큰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면 된다고. 수식이 하나도 없이 판단을 했어요. 판단 능력을 기르세요. 자, 그러면 이런 패턴에서 킬러는 몇 번이 있는데, 비교적 어려운 거, 그냥 40번에다 상이라고 적어. 40번에다 뭐라고 적어? 상. 그 다음에 43번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세기가 있니, 없니? 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48번 상. 그 다음에 47번도 상.
그럼 47번하고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게 51번 최상.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야. 45번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건 니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비두고 나는 뭘 풀 거냐면 44번, 45번 좀 풀어보자. 44번 안 풀었니? 다이오드 있는 경우? 수리해서 풀었어. 다이오드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45번은 어려울까? 자, 역학의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무슨 개념이 필요해요? 역학의 개념이 필요해요. 얘는 마이너스 D에 있던 녀석이 왜 D까지 못 올라갔을까? D까지 못 올라갔다가 또 D보다 어떻게 돼서 살짝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더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더 밑으로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수렴하는데 왜 그럴까?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다시 뭘로 바뀌어서? 전기 에너지 바뀌어서 그런 거야. 전기 에너지 바뀌어서 그런 건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전기 에너지가 이제 전류 발생하면 전기 에너지 발생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는 거고 전기 발생 안 하면 왜 뭐 때문에? 다이오드 때문에 전기 발생 안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 되는 거야? 보존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정지에 있었다 라고 돼 있어. 나는 가에서 금속고리를 플러스 Y 방향으로 D만큼 어떻게 됐어? 잡아당겼대. 가와 같이 정지해 있대. 그림 나는 가에서 금속고리를 마이너스 Y만큼 D만큼 더 잡아당겼대. D만큼 더 잡아당겼으면 무슨 D까지 가야 돼? 마이너스 D만큼 간 다음에 어떻게 돼? 딱 나와버렸대. 마이너스 D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가기 시작해. 그쵸? T2일 때, 다시 무슨 2일 때? T2일 때, 여기일 때 금속골이 흐르는 유주전류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D에 있던 녀석이 몇 D까지 올라간 거야? 2분의 1 D 지점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지? 맞아요? 여기 2분의 1 D라는 건 마이너스 D 지점이 여기 다이오드가 있는 지점이었는데 다이오드가 있는 지점이 몇 분의 1 D까지 올라갔다고 보셔야 된다고? 2분의 1 D. 그러면은 넘어가는 순간에 X가 어떻게 된 상황이 생겼어 중간에? X가 줄어들었지. 다시 X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줄어들고 있어. X가 감소하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흘렀어야 되네. 그쵸? 그런데 빛이 방출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 T2일 때는 LED에서 빛이 어떻게 됐대? 방출이 됐대.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흘렀으니까 여기가 오른쪽이 P, 왼쪽이 뭐가 돼야 돼? N이 돼야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A는 무슨 형만도체? N형만도체니까 틀렸지. T1일 때 LED에서 방출되지 않는다. T1일 때까지는 몇 분의 1 D 지점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D 지점이지.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동안에 자석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있지. 전류 방출되지 않는다. 맞아. 빛이 방출되지 않아. 전류 안 흘렀으니까. 금속고리 운동에너지는 T1일 때 하고 T1일 때, 내부를 통과할 때, T1일 때, T1일 때는, 다시 그릴게. T1일 때는 지금 요 상태야. T1일 때, T3일 때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 다시 아래로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오고 있지. 그런데 둘이 무슨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러면은 같은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 감소했다고 봐야 돼. 그러면은 T1일 때하고 T3일 때가 같다야 다르다야? 다르다지.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감소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빠른 거야? T1이 더 빠른 거야. 그럼 따라서 요 사이가 있다면 요 사이로 내려올 때랑 여기서 지금 올라가서 여기 지금 D 지점에 있어서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 자체도 얘가 더 빠르니까 여기 유도전류가 안 생기는구나. X가 뭐 하는 상황이니? 증가하는 상황이지. X가 감소하는 상황하고 전류 방향 반대라서 얘는 다이오드 때문에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뭐 그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잘 판단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석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46번이 뭐 이렇게 역학이 나와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됐었어? 위치 에너지가 둘이 어떻게 됐었어? 같았지. 그쵸? 그런데 이제 떨어뜨렸나 봐. 그걸 반대로 가만히 놓았을 때 중심이 PQ를 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의 종류가 같다는 표현도 없고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기에 맞춰서 풀어야 될 것 같아. 보기를 안 보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에서 자석은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력하고 수직항력은 변하지 않지만 내려오는 동안에 뭐가 작용해?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자기력이 똑같을까? 다가오면 점점 커질까? 커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합력이 일정해야지만 되는데 합력이 일정하지가 않아? 일정하지가 않아요. 다시 등가속도 운동 판단은 뭘로 판단하는 거야? 합력으로 판단하는 거지. F는 뭔데? A가 일정한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지. 그러려면 질량도 일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일정해야 돼? 합력도 일정해야 돼. 근데 합력이 일정하지가 않을 가능성이 커?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자, 자석이 Q를 지날 때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이렇게 돼 있는데 Q를 지나든 P를 지나든 항상 내려오면 밀어내니 당기니 밀어내니까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자기력은 오른쪽 위 방향으로 작용하죠. 가에서도 어느 쪽으로 받아요? 오른쪽 위 방향으로 받죠. 같다가 맞아요. 자석이 Q를 지날 때 금속볼이 유도되는 전류 방향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Q를 지날 때 그러면 Q를 지날 때 얘는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거고 S가 다가오고 여기 뭐가 다가와? N이 다가오지. 그럼 유도 전류 방향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반대여야 되지. 맞네.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자, 이 47번 있잖아요. 47번인데 여기서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 장영역하고 영역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어떻게 돼 있고 일단 반대이고 유도전류 색이 어떻게 된대? 같대요. 그럼 유도전류 색이 같은데 A하고 B의 경우 유도전류 색이 같대요. 확대해보자. 좀 그림 작으니까. A하고 B의 유도전류 세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돼요. 그럼 똑똑한 친구들은 사실 한 방에 보이는데 한 방에 보여야 되는데 이 한 방에 보이는 연습까지 하세요. 이런 정도는. 얘는 동그라미든 X든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왜? 경우가 두 가지가 답이 다 돼. 이런 경우는.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그냥 뭐 동그라미였다고 쳐봐. 동그라미가 몇 개 감소했어? 4개 감소하지. 그 다음으로 이제 4개가만큼 사라지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 4개 감소했어? 그럼 동그라미 감소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뭘로 넣어야 돼? 안시계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동그라미가 어떻게 됐어? 2개가. 증가하고 있지. 그러면 4개가 변해야 된다고. 다시 몇 개가 변해야 된다고? 4개가 변해야 돼. 그리고 뭔가는 증가해야 되거든? 증가해서 반시계려면 어떻게 해야 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 뚫고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 뚫고 다시 얘가 반시계라고. 근데 얘는 증가되는 상황이잖아.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면 시계지 강하자.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해야지. 다시 근데 얘는 뚫고 나오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값은 뭐여야 된다고? 반시계여야 돼. 얘는 뚫고 나오는 게 증가했으니까 뭘로 만드는데? 시계로 만드는데 반시계를 만들어줘야 된대. 그럼 뭐가 증가해야 돼? 뚫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돼야 돼? 증가돼야 되는데 몇 개 증가해야 돼? 4개 증가해야지. 다시 몇 개 증가해야 돼? 4개 증가해야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4개 증가하려면 얘는 각각 몇 개씩 있어야 돼? 총 6개 증가해야지 2개 소거되고 몇 개 증가하는 상황이 생겨? 4개 증가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개수를 이해를 하시면 개수를 이해가 좀 되게 중요한 문제야. 개수를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선생님 저는 개수를 잘 못하겠어요. 이것도 개수가 제일 쉬운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럼 좀 더 어려운 방법을 해야지. 얘를 뭘로 잡을 거야? 플러스 뭐로 잡을 거야? B2로 잡을게. 2 영역이니까. 얘는 그럼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B1이라고 해야 되겠지. 브라보 쓸 거야. 다시 뭐 쓸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4칸이니까 몇 L로 잡을 거야? 4. 그러면 여기서 이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변화가 0에서 뭘 빼줘야 돼? B2를 빼주셔야 되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거니까 B2를 빼주면 마이너스 B2 L은 몇 L? 4L V
그러면 얘랑 누가 같아야 돼? 이 영역의 변화하고 이 영역의 변화의 합하고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자, 다시 얘는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죠. 앞뒤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B 플러스 몇 B에다가 B2만큼의 변화에다가 몇 L을 곱해주고 2L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V를 곱해준 거가 지금 요 영역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얘의 변화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니? 얘는 빼주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B1이 되겠죠? 맞아요? 몇 L이야? 2LV 어떻게 돼야 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벡터적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VV가 다 날아가 버리고 LL도 다 어떻게 돼? 날아가 버리지. 그러면 마이너스 4B2는 2B2 더하기 마이너스 몇 B1? 2B1 넘어가면 2B1은 6B2가 돼서 몇 대 몇이 형성이 돼? 3대 1이 형성된다는 걸 알겠죠? 그럼 3대 1이니까 얘를 B라고 두면 얘는 몇 B가 돼야 돼? 3B가 돼야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브라보를 써서도 풀 수 있어요. 다시 뭘 써서도? 브라보를 써서도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각각을 브라보로 쓸 수가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알겠나요? 브라보가 어려운 친구들은 뭘로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개수를 판단을 해보시면서 개수를 그려가면서 하시는 거고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난이도가 얘도 뭐라고 했어?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번도 상인데 이거는 해석이 어려워요. 다시 이제 그림을 잘 보고 해석합시다. 스위치를 어디에 연결하고 실험한 게 마야? 처음엔 A에 연결했지. 라, 마가 같은 해석이야. 알겠나요? 라부터 마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라하고 마의 판단이 요 둘의 판단이 어디의 결과값이라고? 마의 결과값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전구 NS라고 해봐. 통과 전후 유도 전류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바뀐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은 유도 전류 방향 바뀌니까 위아래로 흐르겠지만 다이오드가 있으면 그러면은 다이오드 한쪽으로만 흐르지. 한쪽으로만 흘렀어. 그러면은 통과 전에 흘렀을까 통과 후에 흐른 게 그림이 나왔을까 그걸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야. 통과 후야 전이야를 판단해봐. 주영이가 대답해봐. 문제 읽고. 이 지금 볼록 튀어나온 거는 통과 후에 흘렀다는 거야? 통과 전에 흘렀다는 거야? 그걸 판단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어차피 못 풀어. 이걸 판단을 못하면 못 풀어. 어렵나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전자기호도를.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우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일단은 통과 전은 n이 어떻게 되고 있어? 다가오고 있지. 그 위쪽이 n, s.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화살표, 엄지, 네 손가락 갖다 대면 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 올라와야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올라오는 거 올라왔지. 이렇게 흘러서 결과적으로는 통과 전엔 어느 쪽으로 흐르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 다시 어디로 흐르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 그럼 PN이 있기 때문에 흐를 수가 있네요. 그쵸? 그럼 얘는 통과 전이야. 위로 볼록이라는 게 위에서 밑으로 전류를 흐를 때, 다시 위에서 어느 쪽으로 흐를 때? 밑으로 전류 방향이 결정이 될 때, 위에서 밑으로 전류가 흐를 때가 플러스 값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흐를 때야. 그러면 다의 결과는 N극을 아래로 한 상태야. 아까 전에 어느 극을 아래로 했었어? S극을 아래로 했단 말이야.
S가 아래로 했단 말이지. 그럼 S가 아래로 결정됐으니까 S가 N인데 A에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그럼 다이오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둘 다 흘러야 돼. 통과 전하고 통과 후 둘 다 흘러야 돼. 그러면 S가 다가오면 위쪽이 뭐가 돼야 돼? S가 형성되고 N이 형성되는 거니까 S에서 N쪽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아래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요? 위쪽으로 흘렀겠지. 통과 전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흘렀어? 위에서 밑으로 흐른 게 양수인데 아래에서 위쪽으로 흘렀으니까 처음에 흐른 거는 아래로 볼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다고? 위에서 밑으로 지금 유도전류가 흐르면 위에서 밑으로 흐르면 플러스 값으로 형성된다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흘렀으면 아래로 볼록으로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통과 전에 아래쪽으로 볼록이면 통과 후에는 그럼 당연히 어느 쪽 볼록으로 돼야 돼? 위쪽 볼록으로 되셔야 되지. 그래서 답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어야 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나와 있는 거 어떤 거야? 4번이 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근데 이걸 판단 못한 친구들은 처음 기초도 잘 안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최고 킬러는 51번인데 51번 숙제로 줄게. 잠깐 쉬었다가 아니다. 전자기호도를 끝내자. 쉬지 말고. 전자기호도를 끝내고 쉬자. 그럼 전자기호도를 끝낼 건데 전자기호도에서 그러면 몇 번째 유형까지 얘기했어? 세 번째 유형까지 얘기했죠. 그쵸? 네 번째 유형. 전자기호도 네 번째 유형이 있거든. 네 번째 유형은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가 있을 때 다시 무슨 전류 시간 그래프가 있을 때?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가 있을 때 직선도선의 전류 시간 그래프 그리기. 자, 직선도선이 하나 있는데, 응? 요 옆에 코일이 하나 있어. 근데 간격이 변하지도 않고, 유일하게 여기서 전류의 세기만 바뀌는데, 세기 방향만 바뀌더래. 다시 유일하게 뭘만 바뀌더래? 전류의 세기 방향만 바뀌더래. 그럼 전류의 세기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서 무슨 전류가 흘러?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왜냐면 전류가 흘렀으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게 변하잖아. 왜냐면 전류가 흐른 거야. 여기서의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대? 여기서의 전류 세기를 변화시켰더니만 여기서 유도전류가 흘러. 유도전류가 흘렀는데, 그 유도전류를 보고 거꾸로 직선도선의 전류 세기 방향을 판단을 하래. 그러면 시계 방향을 양이라고 하자. 다시 무슨 방향을 양이라고 하자고? 시계 방향을 뭐라고 하자고? 양이라고 하자. 시계 방향을 양이라고 했을 때 전류가 처음에 이렇게 흘렀어. 그 다음에 시계 방향 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흘렀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흘렀어. 이게 색깔을 구분하자. 이게 그냥 전류야, 유도 전류야? 유도 전류를 준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흘렀어. 그 다음엔 이렇게 흘렀대.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 t, 2t, 여기 몇 t? 3t, 여기는 몇 i? 2i, 여기는 몇 i? 마이너스 i. 여기는 몇? 0. 그러면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과 세기를 그래프로 그리시래.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리시래요. 그러면 몇 i가 흘렀니? 2i가 흘렀지. 처음엔 전류가 흘러지 않았다라고 하자. 전류가 흘렀다고 안 흘렀다고? 안 흘렀어. 근데 시계 방향을 뭐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몇 i 흐른 거야? 2i 흐른 거야. 그럼 시계 방향으로 2i? 시계가 근데 전류가 처음엔 흘렀다고 안 흘렀다고? 0초일 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i 이퀄 몇이었다고? 0이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흐르려면 x 뭔가 0이었다가 여기서 전류 흐르니까 자기장이 증가해서는 거잖아. 그러면 시계로 흐르려면 동그라미가 증가해야 돼? 아니면 x가 증가해야 돼? 동그라미가 증가해야 되지. 그러면 처음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야? 아래 방향인 거야. 그럼 아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을 아래쪽에서는 뭘로 잡을 거야? 음수로 잡을 거야. 다시 뭘로 잡을 거야? 음수로 잡을 거야. 그럼 음수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위로 다시 제거해서 그릴게. 그러면은 유도전류가 일정했어. 유도전류가 일정하려면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안 일정해야 돼. 기울기가 여기서 뭘로 보는 거야? 유도전류로 보는 거야. 왜? 얘가 뭘 만들어? 자기장을 만들어. 그럼 자기장이니까 여기서 무슨 그래프야? BT 그래프야. 거꾸로 BT 그래프를 찾는 거야.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를 뭘로 읽어주는 거야? BT 그래프로 읽어주는 거야. B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해. 유도전류가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하게 읽어주는 거야. 그 다음엔 전류 흘렀어? 안 흘렀어? 안 흘렀어. 안 흘렀다고? 최고로 많이 흘렀다고 봐야지. 최대치가 유지되는 거지 안 흘렀다고 하면 안 돼. 알겠나요? 최대치가 유지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다가 뭘 만들어야 돼? 이건 마이너스니까 뭘 만들어야 돼? 시계와 반시계야? 반시계를 만들어야 돼. 근데 반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반시계를 만들려면 아래로 흐르는 상황에서 무슨 시계를 만들 거야? 반시계야. 그럼 반시계인데 반시계는 뭐가 있어? 반시계는 동그라미가 증가하거나 동그라미가 증가하면 다시 아래로 흐르는 상황이었잖아. 동그라미가 증가하면 뭐가 흘러야 돼? 시계가 흘러야 돼. 얘가 뭐라고? 반시계 흘러야 돼. 그러면 잠깐만. 동그라미가 지금 증가하면 저건 안 나오죠. 동그라미가 증가하면 시계. 동그라미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겠네. 동그라미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죠. 그런데 기울기 값이 절반으로 줄어야지. 기울기 값이 어떻게 줄어야 돼? 절반으로 줄어야 되죠. 그럼 여기를 이 I0라고 보면 여기를 뭘로 가야 돼? I0로 이 그래프를 유추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너희들 미분적분 배웠니? 안 배웠니? 왜 이과생들은 이 미분을 안 배워? 미분을 배우면 여기서 이 미분값이 얘로 떨어져. 알겠나요? BT 그래프에서 미분값이 뭘로 떨어진다고? 요 그래프로 떨어지는 걸로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배워? 수학으로 배워? 수학으로 배워. 미분적분을 배워서 배워. 자, 어쨌든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째 유형까지 왔어? 네 번째 유형까지 봤지. 다섯 번째 유형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유형을 알려줬는데 시험 문제 틀려왔다.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그냥 혼자 문제 풀지 말고 선생님 문제 푸는 거나 풀이했던 거나 계속 영상 보면서 어떻게 풀어? 따라서 풀어. 알겠니? 그럴 바에는. 알겠어요? 유형 얘기해 준 걸 틀려오는 인간들은 혼자 공부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선생님 영상 틀어놓고 계속 공부해. 알겠지? 다섯 번째 유형. 뭐가 있냐? 전자기유도의 이용예. 다시 뭐 있어요? 이용예. 전자기유도의 이용예는 뭐가 있을까? 마이크하고 스피커 중에서 뭐가 전자기유도의 이용예일까? 학교에서 그거 배웠다며. 마이크하고 스피커 중에서 vs 스피커 중에서 하나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마이크가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원리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요. 스피커는 뭘 이용해요? 전자기력, 자기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무슨 원리가 적용된다고? 자기력이 작용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원리, 전자기유도, 전자기력. 법칙은 대표 법칙은 뭘까요? 대표 법칙. 그러면 무슨 법칙?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라고만 쓸게요. 얘는 자기력 왜 생겨? 전자기력이야 사실은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발생한 다음에 자석끼리 밀고 당기거든. 솔레노이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다시 솔레노이드 왜 생겨? 전류 때문에 뭐가 생겨서? 자기장이 생겨서. 그럼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원리를 뭐라고 했어? 무슨 법칙이야?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뭐 그렸어 선생님이?
진동판을 그렸고 어디 안에서의 진동판이야? 마이크 안에서 진동판이지. 그럼 진동판 울림판 밑에 뭐가 달려 있을까? 코일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NS 뭐 있어요? 자석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말을 하면 누가 울려? 진동판, 고무판이 울려. 근데 고무판하고 코일이 연결되어 있거든? 그럼 같이 움직여. 똑같이 붙어 있으니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왼손만 움직여, 오른손도 움직여. 오른손도 움직이지. 왼손은 울림판이고 얘는 뭐야? 코일이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말을 하면 내가 말한 진동수하고 이 진동판이 진동수가 어떻게 될까? 같아요. 그럼 여기서 코일이 자석 근처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니까 여기서 무슨 전류가 흘러? 유도 전류가 흐르겠지. 이걸 갖다가 그냥 마이크야 아니면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해?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해. 이거 말고도 마이크 종류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는 다이나믹 마이크만 배우면 돼요. 뭐 앞전 마이크도 있고 축전기 마이크도 있어요.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전자기유도야. 그러면은 이 전류가 어디로 이제 연결될 거야?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 쪽으로 연결될 거야. 이때 내가 말한 진동수하고 이때 전류 흐르는 방향이 계속 변하는 교류 전류의 진동수가 어떻게 돼? 같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 쪽으로 연결되냐면 어느 쪽으로 연결되니? 이 거꾸로 그렸다. 씨. 어느 쪽으로 연결돼요? 어쪽으로 연결돼요? 스피커에 연결돼요. 스피커도 그럼 뭐가 있어? 울림판이 있고 뭐가 감겨져 있고 코일이 감겨져 있고 또 밑에 뭐가 있어요? 자석이 있습니다. 선생님 구조가 똑같네요. 네,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 전류가 흐르면 솔레노이드는 코일은 자석으로 바뀌지. 전류 방향이 바뀌니까 한 번은 밀었다 한 번은 어떻게 됐다가 당겼다가 반복하면서 진동판이 울려요. 진동판이 울린다는 얘기는 공기 진동을 울려서 소리가 다시 어떻게 돼? 이쪽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말을 하면 야야야 하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증폭기가 있으니까 야야야 큰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될까? 거꾸로 여기다 대고 말을 하면 소리가 들려. 얘가 마이크가 되는 거야. 말하는 쪽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크고 말하는 쪽이 무조건 뭐가 된다고? 마이크가 되는 거야. 스피커가 꼭 스피커가 될 역할만 하는 거야. 마이크 역할도 할 수 있어? 마이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마이크 쪽에다가 말을 하면 스피커 쪽에다가 말을 하면 마이크 쪽에서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라는 표현을 외워두세요. 다시 실제로 돼요. 그래서 선 연결 안 돼도 돼. 안 돼도 말을 하면 어디서 소리가 들린다? 마이크에서 뭐가 들린다고?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문해력이 딸려서 또 틀리지 마시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스피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타. 다시 무슨 기타? 그럼 전자기타는 뭐야? 똥 튕기면 소리가 들리긴 해. 똥 들리긴 해. 근데 스피커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게 만들려고 해? 큰 소리가 들리게 만들려고 해. 전자기타 같은 경우는 기타 줄이 자성체야. 기타 줄이 뭐라고? 그냥 자성체야, 강자성체야? 강자성체야. 기타 줄은 강자성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타 줄은 강자성체다. 그러면 얘를 자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자석이 필요하죠. 자기화시키려면 밑에 뭘 이제 설치를 해? 자석을 설치를 해. 그럼 NS를 설치하면 아래쪽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위쪽으로 통과하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화살표. 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화살표 하나 더 그렸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려고 하니까. 그럼 여기도 무슨 극, N극? S극, N극. 이거 수특에도 이런 거 많이 나와. SN극 따지는 것도. 서로 반대극이 마주해, 같은극이 마주해. 반대극이 마주하고 있어. 그 상태에서 자화가 된 상태에서 얘를 땅 튕기면 이 자석 주변을 누가 감싸고 있어? 코일이 또 감싸고 있어. 그럼 여기서 무슨 전류가 흘러?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땅 튕겨주면 자화된 강자성체가 여기서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이거 어느 쪽으로 보낸다고? 스피커 쪽으로 하는 방식이야. 알겠나요? 전자기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무슨 충전은 너무 쉬우니까 나 이거 써주긴 할 건데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는 금속 탐지기, 지뢰 탐지기. 지뢰로 돼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지뢰는 탐지를 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금속으로 쌓여진 지뢰 탐지기가 가능한 거지. 금속 탐지기, 지뢰 탐지기. 요즘은 그래서 금속 탐지기에 걸리는 지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뭘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자, 금속 탐지기 어떻게 만드냐면 전송 코일하고 수신 코일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무슨 코일과? 전송 코일하고 수신 코일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 근데 수직 배열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무슨 배열이에요? 수직 배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자 코일이 두 개예요. 두 가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코일은 전송 코일이라고 해요. 다시 이 코일을 무슨 코일이라고 해? 전송 코일이라고 합니다. 이 전송 코일은 왜 전송 코일이야? 여기서 교류를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물결 동그라미가 전기를 발생시켜 주는 거야. 그냥 발생시켜 주는 거야? 교류 전류를 발생시켜 주는 거야? 교류 전류를 발생시켜 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가 퍼져나가? 변하는 자기장이 퍼져나갑니다. 다시 어떤 자기장이? 변하는 자기장이야. 그냥 자기장이야. 일정한 자기장이 아니야. 그러면 안 생겨. 변하는 자기장이 퍼져나가요. 그러면 이 변하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은 뭐가 있어요? 금속이 있겠죠. 금속에서는 이 안에서 맴돌이 전류라는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다시 금속판하고 금속 덩어리 스스로 왜 변하는 자기장이 통과하면 부분별로 그냥 코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분이 전부 다 뭐야? 코일이 돼버리는 거야.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 변화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무슨 전류가 만들어져? 맴돌이 전류라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맴돌이 전류라는 거 좀 이따 써줄 건데 뭐라고? 판이나 금속 덩어리에서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를 뭐라고 해요?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그럼 변하는 자기장이 있으니까 변하는 자기장을 통과해서 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금속 덩어리나 판은.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 변화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무슨 전류가 자기장이 만들어져? 유도 전류하고 유도 자기장. 여기서는 유도 자기장이 중요하지.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서 퍼져나가. 누가 만드는? 금속이 만드는 유도 자기장이 퍼져나가. 그러면은 이 밑에는 수신 코일이 바로 얘 옆에 붙어 있어. 근데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 소리가 들리는 뭐하고? 스피커하고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LED랑 연결되어 있어. 아무 때나 들어와. 여기 전원이 없어? 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갈 때 뭐에 수신되도록 이 자기장이 수신 코일에 수신되도록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얘는 연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지. 왜 수평하고 연직으로 만들어 줬을까? 얘의 변하는 자기장이 얘한테 영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바로 옆에 붙여서 몇 도 관계로? 90도 관계로 이루어지게 붙여놔야지만 얘의 변하는 자기장이 이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줘. 그러면 얘는 전류를 계속 보내주면서 변하는 자기장을 보내주면서 금속가 어딨니? 금속가 어딨니? 금속가 어딨니?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금속에 딱 걸리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를 퍼져나가는 거야. 그걸 누가 수신하는 거야? 수신 코일이 수신하면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면서 삐비빅 삐비빅 소리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중요한 건 전송 코일하고 수신 코일이 무슨 관계라고? 수직 배열이고 전송 코일에는 전원 장치가 연결돼 있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돼 있다고 해야 되지. 전원 연결이 돼 있다. 전원 연결이 돼 있다. 전원 장치 연결이 돼 있다. 연결돼 있는데 얘는 전원 장치가 있어, 없어? 없어. 전원 장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대표적인 원리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맴돌이 전류를 잠깐 얘기했는데, 다시 무슨 전류 얘기했어요? 맴돌이 전류라고 얘기했는데, 금속판이나 금속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전류를 만들어요? 맴돌이 전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맴돌이 전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거 있지. 너희들 구리관하고, 유리관하고, 자석을 떨어뜨렸어.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 누가 더 빨리 떨어져? 구리야, 유리야? 유리가 더 뼈근적으로 빨리 떨어져. 왜 그런 거야? 얘는 무슨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맴돌이 전류가 유도 전류가 만들어. 그럼 유도 전류 그냥 만들어져? 자속 변화를 방해하려고 만들어져? 방해하려고 만들어져. 얘는 그냥 수없이 많은 뭘로 인정해 주는 거야? 코일로 보는 거야. 그 코일은 여기 N, S를 만들어주니까 얘를 어떻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밀어내는 힘이 없고 얘는 밀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누가 더 빨리 떨어져? 유리관이 더 빨리 떨어진다. 선생님, 구리는 반자성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때는 자성체를 읽지 말라고. 알겠어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자성체를 읽으면 안 돼. 알겠어요? 전자기 유도를 읽어줘야 돼.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금속 탐지기 얘기했고, 그러면 이게 맴돌이 전류를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자기 브레이크를 만들어. 다시 무슨 브레이크? 자기 브레이크를 만듭니다. 누구는? 기차는, 기차는 어떻게 돼 있어? 졸라 덩치가 크고 관성이 크죠. 진출량이 크니까. 그럼 출발하더니 멈추려면 쉽게 멈춰져? 아니면은 멈추기가 힘들어? 멈추기가 힘들어. 관성이 너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멈추기가 힘든데 정상적인 마찰력만 가지고는 하고 멈추다 보면 벌써 지나갔어. 꽝.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멈춰야 되지. 그래서 마찰력만 작용을 해? 아니면 맴돌이 전류 작용을 도움받아? 맴돌이 전류 작용을 도움받아. 왜? 뭘로 돼 있어? 기차는 뭘 움직여? 철로 위를 움직이지. 얘가 뭐야? 금속 덩어리지. 금속 덩어리에서는 무슨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맴돌이 전류가 흐를 수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기차가 처음부터 자석이면 계속 맴돌이 전류가 생기니까 기차의 바퀴에 처음부터 자석을 연결하는 거야? 전류를 흘려서 자석으로 바뀌는 거야? 전류를 흘려서 자석으로 바꿔버리면 전류가 흐를 때 전자석으로 해서 전류가 흘러도록 하면 자석으로 바뀐 다음에 자석이 생겼으니까 여기서는 계속 무슨 전류가 만들어져? 맴돌이 전류. 다가오면 어떤 전류가 만들어져? 밀어내려는 걸 만들지.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속력이 줄어들어. 알겠나요? 자기 브레이크도 맴돌이 전류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다가오면 뭐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밀어내려는 성질을 이용해서. 맴돌이 전류를 이용했다. 얘도 무슨 전류를 이용했다고? 맴돌이 전류를 이용했어. 그러면 기차만 그래? 아니면은 자이로 드롭도 마찬가지야? 자이로 드롭도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멈추는 게 가능하니? 그냥 마찰력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브레이크를 이용해? 자기 브레이크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마그네틱도 되지만 ICC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옛날 방식은 무슨 마그네틱 방식이지? 마그네틱 방식이야. 마그네틱에 뭐가 배열되어 있니? 마그네틱에 뭐가 배열되어 있어? 자석,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자석이 NSSN, 뭐 이런 것들이 배열이 쭉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카드를 긁는다라는 표현을 썼죠, 옛날에. 마그네틱을. 긁으려면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사이를 지나는 거야? 코일 쪽을 지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전류가 만들어져?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겠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야. 근데 전류 방향이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그러면은 0, 1 조합의 이 몇 진법의 데이터가 만들어져 이 진법을 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배열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걸 복제하기가 굉장히 쉬워. 그래서 요즘에는 얘를 써, 안 써? 안 써. 그래서 무슨 칩을 대체해? IC 칩을 대체해. 자기장에다 정보를 저장해? 아니면 여기에 있는 논리회로라고 하는 다이오드를 이용해? 논리회로의 다이오드를 이용해.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를 이용해. 트랜지스터를 이용한다고 하거든, 보통. 트랜지스터를 좀 더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도 자체 전원이 있어, 없어? 전기를 공급해줄 녀석이 없지. 그럼 너희들 버스 카드, 우리 티모니 카드라고 하나? 그거 그냥 갖다 대야 되죠. 왜 갖다 대냐면, 단말기가 있잖아. 단말기 있으면 여기서 변하는 자기장이 나오는 거야. 그럼 변하는 자기장은 어떻게 읽어주는 거야? 너 누구니 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럼 너 누구니. 그럼 통과하면 무슨 전류가 흘러? 유도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 안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 안에 있는 논리회로의 정보를 타고 흘러가면 띡 바꿔버려, 얘가. 그럼 여기서 다시 전류를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발생을 시키면 변하는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변하는 자기장들이 단말기 쪽으로 다시 보내지는 거야.
변하는 자기장을 보내주면 여기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고 유도전류가 살짝 변형돼서 변하는 자기장을 이쪽을 다시 보내준답니다. 대박이지 않니? 전원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해석을 한다는 게 다시 보내주면 그 정보를 읽어내서 띡띡띡띡띡 아 얘는 박상훈 그러면 박상훈이라는 자료를 메인 컴퓨터에서 읽어내니까 예전에 얼마를 썼고 오늘은 얼마를 썼구나 이걸 갖다 서로 쌍방향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RFID 방식이야. 다시 무슨 방식이야? RFID. 여기서 RFID라는 건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라디오파를 사용한 신원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거든. 그럼 얘가 신용카드뿐만이 아니라 뭐이들이야 저기 하이패스 자동차에 보면 하이패스 부모님들이 움직여서 하이패스를 통과를 한다고 하죠. 거기 그냥 하는 거야? 서로 쌍방향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하면서 하이패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전자기호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이용돼요. 그리고 도난방지기에도 이용되고요. 다시 뭐에도 이용돼요? 도난방지기에도 이용되고 이용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밖에 이용 예들은 학교에서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니 원리만 알면 되는 거니? 원리만 알면 돼요. 수특을 좀 읽어보시거나 학교에서 나눠준 이런 이용 예들을 읽어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사실은 자주 나오는 게 하드디스크야. 다시 뭐? 하드디스크 자기장을 이용해서 정보를 읽고 쓰기가 가능한데 강자성체가 달려져 있어. 그럼 걔를 갖다가 강자성체들을 전류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화를 시킨단 말이야. SN을.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읽어주면 어떻게 돼? 거꾸로 자기화를 시켜주려면 전류가 흘러야 될 것이고 그걸 헤드 부분이라고 하거든. 헤드 부분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부분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코일 부분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코일 부분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지나가는 여기에 뭐가 배열이 돼? 자석이 배열이 쭉 만들어져요. 그럼 거꾸로 이제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얘가 회전을 해버리면 여기 무슨 자기장이 만들어져? 변하는 자기장이 통과하게 되니까 무슨 전류가 흘러? 유도 전류가 흘러. 정보를 쓸 때는 전류 때문에 자기화가 돼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발생했으니까 무슨 법칙이야? 앙페르의 법칙이고 정보를 읽을 때는 무슨 유도 방식으로?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읽어내는 방식이 하드디스크야. 알겠나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이용 예들 존나게 많아. 진짜 많아요. 알겠나요? 전자기 유도는 그래서 전자공학과 이쪽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카스테이프도 마찬가지야. 카스테이프. 카스테이프도 신용카드 마그네틱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이야. 자, 그리고 너희들 뭐야? 그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옷 같은 거 파는 마트도 있죠.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 자석 붙어 있지. 왜 자석 붙어 있어? 이거 도난 방지하려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삐삐삐 소리면서 유도전류 흘러가지는 거야. 천천히 나가는데 졸라 거의 뭐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면 거의 걸릴까 안 걸릴까? 잘 걸릴 가능성이 적지만 걸리도 걸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자석이 그냥 자석이야? 졸라 센 자석이야? 졸라 센 자석이야. 어느 정도야? 거의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거의 안 떨어질 정도 졸라 센 자석이야. 카라이트 자석 아니라 네오디뮴 자석 중에서 졸라 센 자석이야. 어? 아니야. 하드디스크에다가 겁나 센 자석을 이렇게 그러면 다 자료 다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NS 배열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마음에 안 드는 형이 있어. 근데 자꾸 때려. 근데 형이 컴퓨터 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그래. 하드디스크를 네오디뮴 자석을 한번 뭐 해버리면 긁어버리면 복수가 되는 거지. 이제 그거 걸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작살나는 거야. 더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하드디스크는 데이터가 강한 자석이 있으면 바뀔 수 자료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하드디스크만 있어, SSD만 있어. SSD는 자기장 방식이 아니라 축전기 방식이야. 전자 SSD SSD는 그래서 자기장 가지고는 안 돼. SSD는 어떤 거를 유전체라는 걸 이용을 해. 유전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유전체는 정기적으로 좀 뭔가 이용하는 건데 물투에서 좀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끝났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파동 파트를 조금 배워볼게요. 숨차다. 아이고.